어머님, 추석 당일에 우리 친정 식구 12명 와요. 코스 요리처럼 테이블 세팅 부탁드려요. 잡채는 알덴테, 갈비는 A+ 등급으로요. 며느리 최설인의 말이 거실에 울렸을 때 윤경자는 말없이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오후 4시 정각을 가리키는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KTX 객실장이던 시절 정시에 울리던 그 시계와 똑같은 모델이었다. 은색 테두리에 검은 숫자들이 또렷하게 새겨진 그 시계는 경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내일 이불 8채 빨아서 햇볕에 바짝. 설인의 말이 이어지자 경자는 시계에서 시선을 떼고 단정히 끊었다. 명절날 나는 집에 없을 거다. 거실 공기가 순간 멎었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들 한지훈도 고개를 들었다. 설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다. 어디 가시는데요?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 경자의 목소리는 28년간 열차 안내방송을 해온 사람답게 분명하고 또렷했다. 감정의 기복 없이 마치 정거장 안내를 하듯 차분했다. 설이는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다. 그럼 우리 친정 식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혼자서 12명 상차림을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경자는 설인을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친정 식구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 체면을 위해 시어머니인 자신을 언제나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체면은 스스로 차린 밥상 위에 올리는 거야. 남의 등에 올리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떨어지자 지훈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엄마, 설인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래요? 명절에 친척들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40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아내의 말에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멈춰있던 시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경자만이 알고 있었다. 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침실 옷장 깊숙이 자리한 낡은 녹색 청가방을 꺼냈다. 28년간 함께했던 그 가방 속에는 여전히 작은 은색 호루라기가 들어있었다. 손에 잡히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생생했다. 당황하면 불어. 사람들 멈춰 세우는 소리니까. 퇴임식 날 동료 기관장 박동만이 건넨 선물이었다. 그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받았던 호루라기였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경자는 가방 옆에 놓인 검은 가죽 일지를 펼쳤다. 28년간 열차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한 습관은 퇴직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 가족들의 말과 행동들까지 꼼꼼히 적어두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경자는 펜을 들었다. 9월 15일 변호사 조수연 면담 예정. 내일 4시간으로. 경자는 28년을 열차 객실에서 보냈다. 새벽 첫 차부터 막차까지 칸칸이 사고와 분실, 민원까지 빠짐없이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승객들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기록의 달인이라고 불렸다. 경자씨 일지만 보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후배 객실장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다. 경자의 기록은 단순한 업무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살아있는 역사였다.
임신한 승객이 갑자기 진통을 시작했을 때 지갑을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울먹이던 날, 첫 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의 설렘까지 모든 것이 그 일지 안에 있었다. 퇴직 후는 조용히 살았지만 두 가지가 늘 곁에 있었다. 오래된 녹색 청가방과 검은 가죽 일지. 가방에는 언제나 작은 은색 호루라기가 들어 있었다. 경자는 가방을 정리하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호루라기를 선물해준 박동만 기관장은 이제 70이 되었을 텐데 여전히 건강할까 궁금했다. 그는 경자보다 3살 위였지만 언제나 경자를 동료로 대해주었던 고마운 사람이었다. 경자야, 너는 정말 꼼꼼하다. 그 성격으로 평생 기록하며 살 것 같아. 동만의 말이 맞았다. 퇴직 후에도 경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지를 썼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된 후의 일상들, 며느리의 변해가는 태도들, 자신이 점점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과정들까지 모두 기록했다. 이웃이자 시장 상인회장인 이복자는 경자의 유일한 친구였다. 같은 또래인 69살의 복자는 젊은 시절부터 경자와 함께 이 동네에서 살아왔다. 복자는 경자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경자야, 너는 내 기록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중요한 날이 오면 그 일지가 너를 지켜줄 기다. 복자의 말을 들을 때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희미해져도 일지 속 글자들은 그날의 진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경자는 일지의 마지막 줄을 꾹 눌러 적었다. 9월 15일 변호사 조수연 면담. 그 한 줄 아래에는 더 중요한 기록이 숨어 있었다. 6달 전부터 적어온 이상한 전화들, 낯선 법률 용어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경자는 일지를 덮고 녹색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올렸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28년간 열차에서 정시에 안내방송을 하던 그 목소리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안내할 시간이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서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양이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내일 어디 간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제가 혼자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네,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죠. 경자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서리는 여전히 자신을 도움을 주다가 갑자기 빠져버린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이 지나면 그 생각도 바뀔 것이다. 호루라기를 손에 쥐고 경자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법을 배워야지. 6달 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경자는 늘 하던 대로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윤 경자님이신가요? 저는 조수연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법률 대리인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경자는 손에 들고 있던 당근을 도마에 내려놓았다. 고인이라니, 누가 죽었다는 걸까? 고인이라고 하시면 윤병률님의 상속 관련 건입니다. 윤 경자님과는 외삼촌 관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외삼촌. 경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윤병률은 어머니의 막내 동생이었다. 20살 차이가 나서 경자에게는 삼촌이라기보다 오빠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10년 전 마지막 만남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삼촌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한 달 전입니다. 생전에 윤경자님을 신탁상속 수익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경자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외삼촌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도심의 낡은 창고를 개조해서 작은 서고를 만들어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책을 사랑했고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조수연은 35 정도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경자 앞에 놓으며 말했다. 윤경자님을 숙책재단 이사장 겸 신탁 수익자로 지정하셨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크지 않지만 도심 도서문화센터 부지가 핵심입니다. 도서문화센터요? 네. 고인께서 10년에 걸쳐 차곡차곡 매입하신 부지입니다. 최근 감정가 620억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자는 숨이 막혔다. 620억? 그런 큰 돈을 외삼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남겼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려웠다. 왜? 저에게요? 조수연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편지 봉투는 낡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외삼촌의 친숙한 필체가 나타났다. 경자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구나. 미안하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너는 어렸을 때부터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다. 일기도 빼먹지 않고 썼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꼼꼼히 적어두곤 했지. 그 성격 그대로 살아왔을 거라 믿는다. 나는 평생 책과 함께 살았다.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구나. 그래서 내게 부탁한다. 이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다오. 너의 정확한 목소리와 따뜻한 마음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외삼촌 올림.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외삼촌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도 어린 시절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조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필요하실 때만 오셔서 결제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관식 날엔 이사장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추석 당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경자는 깨달았다. 왜 하필 추석 당일이어야 하는지를. 외삼촌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명절 때마다 집에서 음식 준비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을. 이사장의 육성이라고 하시면 개관식 인사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후원자들 앞에서 재단의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죠. 경자는 방송용 마이크를 떠올렸다. 28년간 정거장마다 울렸던 그 정확한 음성. 수많은 승객들에게 안전한 여행을 안내했던 그 목소리. 나는 아직도 안내할 수 있다. 그날 경자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고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일지에는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3월 12일 외삼촌 윤병류 별세. 숙책재단 이사장 임명. 개관식 9월 18일. 그날부터 경자의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외삼촌의 꿈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찾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다. 며느리 설이는 체면이 전부인 사람이었다. 친정 식구들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안주인이 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의 뒤에는 항상 시어머니인 경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어머닌 명절에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식구들 챙기는 게 보람이죠. 설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경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보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가 오직 며느리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뿐인 양 느껴졌다.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설이는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네, 어머니. 올해도 저희 집에서 할게요. 시어머니가 워낙 요리를 잘하시거든요. 갈비찜도 맛있게 하시고 잡채도 정말 예술이에요. 경자는 빨래를 개면서 그 말을 들었다. 자신이 요리를 잘한다고? 그동안 명절 때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던 것은 요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양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10명이 와도 충분할 정도로요. 10명이 아니라 12명이라고 며칠 전에 분명히 말했는데 설이는 벌써 사람 수까지 늘리고 있었다. 경자는 빨래를 개는 손을 멈췄다. 그날 저녁 아들 지훈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설이는 남편에게 추석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보, 추석에 우리 식구들 12명 온다고 했지? 엄마가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 지훈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엄마한테 너무 부담 주지는 마. 무슨 부담이야? 어머니도 좋아하셔. 명절에 집이 북적이는 걸 좋아하시잖아. 경자는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이 언제 좋아한다고 했나? 그저 불평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것을 좋아한다고 해석하다니. 나는 명절에 손님 치르는 것을 좋아한 적이 없다. 경자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설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해라. 나는 그날 집에 없을 거니까. 설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벌써 다 약속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경자는 말없이 세탁기 앞으로 갔다. 돌아가는 세탁기를 보다가 뚜껑을 열고 전원을 껐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녹색 가방을 꺼냈다. 가방 속에서 은색 호루라기가 달칵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경자는 호루라기를 손에 쥐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28년 동안 열차에서 일했다. 그때 배운 게 있다면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제나 내가 출발 시간을 맞춰주고 다른 사람들의 도착만 기다리고 있더라.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뭔 소리예요? 가족인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계산적이라고? 그럼 너희는 지금까지 계산 없이 살았나? 경자는 호루라기를 테이블에 놓았다. 나도 내 시간이 있다. 내 약속이 있다. 그동안 눈치 보느라 말 못했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설이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고 싶은 일이 뭔데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경자는 웃음이 나왔다. 67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인가. 아직도 정정하고 머리도 맑고 목소리도 또렷한데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아직 살아있고 할 일도 많다. 그날 밤 경자는 일지에 적었다. 9월 16일 개관 리허설 예정. 마이크 테스트 완료. 내일 4시간으로 출발. 일지를 덮고 경자는 녹색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호루라기, 외삼촌의 편지, 그리고 28년간의 기록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서는 날이 올 것이다. 추석 당일 아침 경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아직 집안은 조용했다. 설이는 어젯밤까지도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며 어떻게 혼자서 준비할지 걱정하고 있었지만 경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경자는 조용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28년간 객실장으로 일할 때 입던 진한 남색 정장을 꺼냈다. 아직도 몸에 잘 맞았고 단정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오늘은 이사장 윤경자로서 첫 공식 일정이었다. 녹색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이웃 복자가 벌써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경자야,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구나. 표정이 완전히 달라 보여. 복자는 경자의 오랜 친구답게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다. 경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복자야. 같이 가줘서.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다. 새로 단장한 숲책재단 도서문화센터는 생각보다 컸다. 3층 건물의 깔끔한 외관, 입구에는 숲책재단 도서문화센터 개관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지역 어르신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젊은 부모들, 근처 상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어머, 경자씨 맞죠? 시장에서 자주 뵙던 분인데. 아, 그분이 새 도서관 관장님이시라고요? 사람들이 경자를 알아보며 수군거렸다. 경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오랜 경험으로 차분함을 유지했다. 변호사 조수연이 다가와서 말했다. 윤 이사장님,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고인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 숲책재단 도서문화센터 개관식의 주인공이신 초대 이사장 윤경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경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28년간 열차에서 단련된 그 호흡법 그대로였다. 마이크 앞에 선 경자는 객실장 시절의 그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숲책재단 이사장 윤경자입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다. 수백 명의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했던 그 경험이 살아났다. 이 도시는 정시에 도착하는 열차처럼 약속을 지키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화센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모든 분들의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하객들이 경청했다. 경자의 목소리에는 28년간 승객들을 안전하게 안내했던 신뢰감이 묻어났다. 책은 기다려줍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필요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이곳도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복자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경자야, 내 목소리 아직 살아있다. 오늘이 내 시간이다. 그때였다. 로비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서린과 친정 식구 몇 명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서린의 얼굴은 화가 난 상태였고 뒤따라온 친정 식구들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죠? 집은 난리인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서린의 큰 목소리에 개관식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아이들이 놀라서 엄마 뒤에 숨었고 어르신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다. 경자는 서린을 바라봤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은색 호루라기를 조용히 만졌다. 동만 기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황하면 불어. 사람들 멈춰 세우는 소리니까. 경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당황할 이유가 없었다. 여기서는 자신이 이사장이었고 이 공간의 주인이었다. 며느리 분이신가 보네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경자에게 건넸다. 경자는 마이크를 받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가족 간에 해결할 일이 있으시면 개관식이 끝난 후에 따로 이야기하시죠. 서린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경자는 호루라기를 살짝 손에 쥐었다. 필요하면 정말로 멈춰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로비에 있던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개관식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경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은색 호루라기를 입에 대고 짧고 단호하게 한번 불었다. 비. 선명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다. 모든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췄다. 울고 있던 아이들도 놀라서 조용해졌다. 28년간 열차에서 비상 상황을 알릴 때 사용했던 그 소리였다. 조용해진 공간에서 경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여기는 숲책재단 도서문화센터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소라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객실장 시절에 그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서린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자리로 앉으시든지 아니면 밖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는 눈치를 보며 마이크를 다시 경자에게 건넸다. 경자는 마이크를 받고 이어서 말했다. 오늘부터 저는 가사노동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숲책재단 이사장 윤경자입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긴장된 침묵이었다. 서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럼 우리 친정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벌써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체면은 어떻게 하고요? 경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체면은 스스로 차린 밥상 위에 올리는 겁니다. 남의 등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서린 뒤에 서 있던 친정 식구들도 어색한 표정이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약속했는데. 약속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 조수연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설명드릴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연은 경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 이사장님,
가족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다. 참고로 윤경자 이사장님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법적 소유자이십니다. 설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 집은 윤 이사장님 명의로 된 신탁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계좌 또한 이사장님의 후원금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조수연은 서류를 펼치며 계속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명절 비용, 생활비, 각종 경조사비까지 모두 윤 이사장님의 개인 자산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설인 씨가 말씀하신 보람은 사실 다른 분의 돈과 노동으로 세운 체면이었던 셈입니다. 설인은 말문이 막혔다. 친정 식구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했다. 조수연이 경자의 가죽일지 사본을 펼쳤다. 이것은 윤 이사장님이 직접 기록하신 가계부입니다. 명절마다 들어간 식재료 영수증, 계좌 내역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지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매년 추석 때마다 구입한 한우 가격, 각종 나물 비용, 과일값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설인의 친정 식구들이 좋아한다며 따로 준비한 특별 요리 재료비까지도. 이 기록들을 보면 윤 이사장님이 얼마나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가정을 돌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경자는 호루라기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오늘 이 호루라기로 멈춰 세운 것은 소란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계를 멈춰 세운 겁니다. 그 말이 로비에 울렸을 때 사람들은 경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도서관 관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나가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 말이다. 앞으로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체면을 위한 준비물이 아닙니다. 복자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가 시작되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다. 어르신들, 젊은 부모들, 아이들까지 모두가 경자에게 박수를 보냈다. 경자는 그 박수를 들으며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박수가 잦아들자 아들 지훈이 뒤늦게 로비로 들어왔다. 그는 급하게 뛰어온 듯 숨이 가빠 보였다. 설인과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변호사와 서류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의 어머니에게 향해 있는 상황이 낯설었다. 조수연이 지훈에게 다가가며 정중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윤경자 이사장님의 아드님이시군요. 저는 고인의 법률 대리인 조수연입니다. 고인이요? 이사장이요? 지훈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조수연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머님의 외삼촌분께서 돌아가시면서 윤경자님을 숙책재단 이사장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다. 지훈 씨가 현재 살고 계신 집도 사실은 어머님 명의의 신탁 재산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0해 전 지훈 씨가 첫 직장에 들어가실 때 어머님이 퇴직금과 보상금으로 집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신탁으로 지켜오신 겁니다. 조수연은 경자의 일지를 펼치며
그 안에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언젠가 스스로 설 때까지는 머리 위 지붕만큼은 내가 지킨다. 어머님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지훈의 눈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경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훈아, 내가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야. 부모랑 그런 거잖니? 아니에요.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보기 싫어서 안 본 거였어요. 지훈은 고개를 떨구며 계속 말했다. 서린이가 엄마한테 심하게 대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끼어들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경자의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팠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한편 서린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린에게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다. 저는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로 보이고 싶어서. 어머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매년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린은 친정 식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오빠들, 미안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서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부탁드린 거였어요. 친정 식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들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체면이 가족의 얼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경자는 서린을 바라보며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답했다. 사과는 시작일 뿐이다. 기차역은 많고 갈아탈 기회도 많다. 다만 오늘 이후로는 운임을 각자 내야 한다. 경자의 말에는 28년간 객실장으로 일하며 터득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용서는 하지만 관계의 규칙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관계도 열차와 같다.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해야 한다. 한 사람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복자가 경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경자야, 오늘 내가 정말 멋있었다. 28년 만에 내 진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교훈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개관식은 아이들이 책을 읽는 소리와 어르신들의 따뜻한 박수로 마무리되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경자는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녹색 가방을 다시 정리했다. 은색 호루라기를 조심스럽게 넣으며 생각했다. 오늘 이 호루라기는 단순히 소음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는 신호가 되었다. 경자야. 복자가 옆에 앉으며 웃었다. 이제 내 시계 정확히 간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멈추는 법을 알게 됐어. 멀리서 지훈과 설인이 다가왔다. 두 사람의 표정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설인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오늘 어머님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경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하죠? 친정 식구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경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나도 집에 가서 도와줄게.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하는 거다. 혼자 떠안는 게 아니라.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엄마가 도와주시겠어요? 가족이잖니. 다만 이제는 서로 고마워하면서 하자. 그날 저녁 윤경자의 집에서는 특별한 추석 상차림이 차려졌다. 설인이 주도적으로 요리를 하고 지훈이 설거지와 청소를 담당했다. 경자는 조언을 해주고 간단한 밑반찬을 준비했다. 친정 식구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왔다.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명절 준비였다. 어머님, 이 잡채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설인의 친정 어머니가 물었다. 별 비법 없어요. 정성껏 하고 즐겁게 하는 게 비법이죠. 경자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다. 며칠 후 경자는 숲책재단 도서문화센터에서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지훈과 설인이 함께 찾아왔다. 엄마, 저희가 문화센터 주말 자원봉사에 지원하려고 해요. 지훈이 신청서를 내밀며 말했다. 신청서 한쪽에는 다시 배우겠습니다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우리도 어머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설인의 말에 경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함께 하자. 경자는 일지의 빈 페이지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9월 20일. 첫 기차가 정시에 들어왔다. 목적지는 서로 존중.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였다. 28년간 기록한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록이 시작된다. 벽시계가 오후 5시를 알렸다. 똑딱거리는 초침 소리가 더 이상 경자를 조르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의 시간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복자가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경자야,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시간 좀 보내자. 좋아. 가자. 경자는 일지를 덮고 일어났다.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당당하게 가질 수 있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데 경자야, 내가 오늘부터 진짜 이사장인 거야? 정말 대단하다. 응, 이제 시작이야. 외삼촌이 남겨준 꿈을 이어가는 거지. 두 사람은 문화센터를 나서며 걸어갔다. 경자의 걸음에는 28년 만에 되찾은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날 밤 경자는 마지막으로 일지에 적었다. 선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바보짓이 아니었다. 다만 경계선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윤경자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가족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체면은 스스로 차린 밥상 위에 올리는 것이라는 경자의 말이 많은 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윤경자처럼 자신만의 정지 휘슬을 가지고 계신가요?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자신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용기 말입니다. 댓글로 나의 경계 문장 한 줄을 나눠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으셨는지 그 경험담도 함께 들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장 공감이 많이 된 문장은 다음 이야기의 서두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